자, 그러면은 기립성 저혈압을 넘어서 우리가 왜 복부지방이 쌓이는지에서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포도당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근육이랑 간이랑 지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근육이랑 간으로 이제 포도당은 배치가 돼서 근육은 에너지로 쓰고 바로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간에는 글리코겐으로 나중에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포도당에 한해서는 지방으로 변환이 돼요. 근데 여기서 GI 지수가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데, GI 지수가 높은 거는 포도당으로 빨리 변환된다는 얘기고, GI 지수가 낮은 거는 포도당으로 늦게 변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I 지수가 높은 거를 먹게 되면 포도당으로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이제 간에 피로가 없게 되면 지방으로 바로 가서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배에 지방으로 쌓이던지 아니면 몸에 지방으로 남게 되겠죠. 그렇게 쌓이기 때문에 우리는 GI 지수가 운동하지 않는 경우는 GI 지수 낮은 거를 먹는 게 우리 체지방 관리하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오히려 GI 지수 높은 거를 먹는 거를 더 챙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GI 지수가 높고 낮은 게 뭐가 좋냐가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GI 지수 높은 거는 우리가 운동 전후에 먹는 거고, GI 지수가 낮은 거는 운동을 안 하고 있는 평상시에 일하고 있을 때 그때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초대사량 이하로 먹게 되면, 아니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면 이제 신장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장에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포도당이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올려주지 못하면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되지가 않고 적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신장에서 그 수분이랑 나트륨 재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수분과 나트륨 재흡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 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죠. 나트륨은 또 우리 몸에 물을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 또한 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건 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혈액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뇌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절대적인 혈액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까지만 봐도 기립성 저혈압이 왜 나타나는지,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왜 나타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을 이제 고치려면 탄수화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나트륨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나트륨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몸이 붓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너무 늘어나서 몸이 붓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은 4g 정도 하루에 좀 더 챙겨 먹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하체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마라토너 같은 분들은 6g에서 더 이상을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에 맞는 소금의 양을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많고 적고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언제 먹냐?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어주면 됩니다. 소금을 먹는다는 얘기는, 소금을 먹어서 내가 기립성 저혈압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탄수화물 자체도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금만 먹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자체도 같이 먹어줘야지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는 이 기립성 저혈압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혈압이 낮아지잖아요. 혈압이 낮고 인슐린이 분비가 적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이제 레닌이 분비됩니다. 레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 레닌은 안지오텐신을 분비시키거든요. 레닌 같은 경우는 정찰병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정찰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혈당을 체크를 하는데 혈당이 낮아져 있으면은 이 정찰병이 안지오텐신인 빠른 대응팀에 얘기를 합니다. 빠른 대응팀에 얘기를 하면서, 야, 지금 혈당이 너무 부족해, 너가 나와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지오텐신이 나와서 해결을 하겠죠. 이게 안지오텐신이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안지오텐신 자체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그리고 혈압을 올리는 과정에서 갈증을 증가시키고 부신을 자극시킵니다. 안지오텐신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부신이 자극되면은 알도스테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체계를 RAA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RAA 시스템이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도 물론 작동을 하겠지만 이렇게 작동을 시스템이 하고,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부신이 자극돼서 나오는 알도스테론은 뭐냐 하면은, 알도스테론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콩팥 위쪽에 있는 게 부신이에요. 부신이 자극되면서 이제 알도스테론이 나오게 됩니다. 알도스테론은 아까 말씀드린 신장의 역할 있잖아요. 수분과 나트륨을 제흡수율을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흡수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알도스테론은. 그래서 제대로 분비가 된다면은 신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그리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비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이 되는 그 부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알도스테론 자체가 부신을 자극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신이 계속 자극을 해도 나중에는 이게 둔감해지기 때문에 알도스테론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나와야지 내 몸에 정상적인 체계가 작동이 되는 건데, 그 알도스테론이 적당히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제 나트륨과 수분의 제흡수율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되면은 부신이 계속 자극되면서 교감신경이 계속 자극되어 있는 그 문제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은 뇌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계속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혈압을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넘어가서는 안 될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두 개가 나오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첫 번째는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두 번째는 코르티졸인데 둘 다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노르에피네프린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코르티졸은 장기적으로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개 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근데 첫 번째 노르에피네프린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혈관 수축을 시키고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해서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수면을 얕게 만들고 불안과 예민함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 되게 예민해지고, 그리고 수면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불안과 뭐 예민함 이런 것도 엄청 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 호르몬이 작동해서요. 그리고 이 호르몬이 보디빌더들이 전날 작동되거나 그 시험 전날 이제 좀 증가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가 안 돼 있다는 신호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날까지도 잠을 잘 잤다거나 이러면은 딱 전날에만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분비되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그 시간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코르티졸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코르티졸이 제일 중요해요. 내 복부 지방에 왜 쌓이는지를 이해하려면. 그럼 코르티졸은 혈당을 올리고 이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육으로 에너지를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되는데, 그 포도당을 근육으로 쓰게 하지 않고,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근육으로 갈 포도당이 없어, 근육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이쪽으로 와,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일 많이 수용체가 몰려있는 복부지방 쪽으로 이제 포도당을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던가 이제 탄수화물을 가끔씩만이라도 조금씩 늘린다고 해도 이게 근육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복부지방으로 얘가 모두 다 끌고 가서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끌고 가버리니까 근육은 늘지 않고, 그리고 근육 운동할 때도 이제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을 또 어떻게 올리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또 가장 큰 이유가 근육에서 분해한다고 했잖아요. 근육에서 분해해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근육의 아미노산을 분해해가지고 혈당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간 이제 높게 유지되면서
그렇게 코르티졸이 점점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교감신경이 계속 활발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이제 안정적으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복부지방으로 얘가 비상식량을 쌓다 보니까 우리 몸은 좀 더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호르몬 시스템이 갇혀져 있는 게 단기간에 한 번에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내 몸이 믿은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최소한은 한 달은 정도로는 탄수화물을 계속 꽉꽉 채워줘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한 2주 정도나 1주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 탄수화물이 또 줄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안전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태가 아니구나. 다시 비상 상태가 맞구나. 내가 지금 잘못 믿었다. 비상 상태가 맞으니까 다시 그때 체계로 변환을 해서 우리 몸을 유지시켜야겠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혈당을 올리게 되고 혈압을 올리게 되면서 뇌에 이제 신호를 주고 그리고 근육도 항상 긴장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 신호를 안정 신호를 주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지 않고 계속 충분히 늘려줘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계를 처음에는 변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식단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힘들어도 절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계속 한 달 동안은 지켜줘야지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내 몸이 좀 건강해지고 좀 더 컨디션 좋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